먼저 정의당은 북한의 핵 개발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정부나 다른 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나 정권을 잡겠다는 정당이라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정의당은 다음 20대 국회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룩할 수 있는 담대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비핵화 6자회담, 평화협정 4자회담, 북미 양자회담 등 포괄적 해법이 추진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여당은 강경하지만 강력하지 않는 조치로 즉자적인 대책과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될 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등 우리한테 오히려 자해적이라고 평가받는 조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는 게 아니라 선거용 안보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야당의 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는 햇볕 정책과 평화 정책을 계승한다고 주민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여의도에서는 실제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이야기에 좀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이를 인질처럼 볼모처럼 잡고 있었다거나 하는 성질로 일면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개성공단은 단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한테 준 것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적대감이 해소되어 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동질감이 회복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휴전선, 개성 일대 휴전선 부근에 있던 북한군이 후방으로 이전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시 전방으로 배치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개성공단은 단지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인질과 볼모로 제공했던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동질성 회복과 관련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재 자체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야권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었다. 목적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문제에서 중국과 역대 최상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몇 달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책임론을 또다시 제기하고 있는 우왕좌왕, 원치가 없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안정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줘야 되는 외교, 국방, 대북 문제에서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이 참모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야당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 이 정부의 외교정책의 문제점은요.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후보 시절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 구상을 통해서 남북 문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수단으로 해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되는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 남북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개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 결과가 핵무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이 도발적인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당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3대 악의 축이라고 했던 이란과 외교협상을 성공시켰습니다. 쿠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3대 악의 축이라고 불렸던 나라 중에 북한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과 쿠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할할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19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라는 의견. 첫 번째, 국민으로부터 이번 19대 국회는 신뢰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36명을 뽑는 공기업 채용에서 2299등이 합격하는 인터넷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공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르신 기초연금과 관련된 대통령의 공약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정부 여당을 믿겠습니까? 5,100억 원 정도면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를 말하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쌓여있는 금액이 16조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3%만 쓴다면 적어도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15세 어린이까지는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심장병, 희귀 난치성
화나 같은 아픈 아이들의 치료비를 방송국과 사회단체의 모금에만 맡겨야 되겠습니까? 선진화법은 12년 5월달 새누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확인했듯이 당시 선진화법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이제 와서 이것이 소수 독재법이고 만장일치법이라고 왜곡하면서 뜯어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행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고요.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제출해놓고 원안에서 한 글자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독재적 발상과 태도 때문입니다. 또 여당이 이 청와대가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지만 적절하게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여당이 마치 여의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처럼 굴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하청 문제를 합법화하자는 법안을 야당이 어떻게 찬성해 줍니까?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줄이자고 대통령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비정규직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찬성합니까? 정의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진박이 될 용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고교 무상교육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 안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 중에 청와대가 이거 법안 제출하면 반대할 의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거 합시다. 이런 게 정치 선진화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박 정책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화, 기초연금 20만 원,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개정하겠다 합리적으로, 쌀값 보장하겠다. 이런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이 정책을 우리 당도 그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진박정책 협약식을 대통령과 하자고 하면 대통령 만나주실 겁니까? 그래도 안 나오실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1인 여당 체제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상의하고 반대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달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국민들에게 받는 지지만큼 의석수를 갖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역에 기반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무산되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지지율을 받았고 50.7%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36.5%의 지지율을 받았고 42.3%의 지지율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 좋게 말하면 표도둑질이고요. 표도둑질을 제도가 보장하고 있다. 좀 더 얌전하게 말하면 보너스를 받은 거다. 좀 중간으로 말하면 불로의석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기득권을 정치부터 내려놓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바로잡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배심원단을 통해서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 문제, 정치개혁 문제를 곧바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다음 주 24일이면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을 이제 한 열흘 정도 남기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후보가 누구인지 또는 각 당의 그 후보의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든 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없기도 합니다. 국회가 이것을 견제하고 제대로 대안을 논의하는 대신 각 당마다 공천을 둘러싸고 공천 패싸움으로 여념이 없다고 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두 사람의 제왕적 실력자가 아니라 당비를 내는 모든 당원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는 유일한 원내 정당인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는 공천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후보를 확정하고 정책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정당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아실 겁니다. 예전부터 구전되어 오는 말인데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안 놓으면 구워 먹으리.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아, 더민주당아, 국민의당아, 정책을 내놓아라. 안 내오면 이번 선거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천 패싸움 중단하고 정책 중심의 경쟁하는 선거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